MBC 여론조사는 갤럽 여론조사처럼 믿을 만한 여론조사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고품질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데 어제 오후에 MBC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 42,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7, 오세훈은 이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같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거 다 합쳐봐야 이재명 대표한테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30%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구도에서 42%를 기록했고 여기 지금 유보층하고 기타가 20% 정도 됩니다. 유보층 17에 42%를 가져가게 되면 거의 한 7% 정도 되죠. 그러면 이미 50%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11일하고 12일 조사했으니까 금토 조사한 거네요. 네. 이 조사에서 한덕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 MBC가 한덕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한덕수를 포함시켜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한덕수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포함시키고 있고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한덕수 띄우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이재명 41, 인천 경기 45, 대전 충청 43, 광주 전라 64, 대구 경북 28, 부산 울산 경남 30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빼고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47%가 중도층의 18%가 지금 후보가 없다라고 했는데 4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은 49일 동안 변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 지지자들은 한덕수를 갖고 어떻게 좀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그러니까 오세훈이 안 나올 만하죠. 지금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에도 걸려 있고 토지 허가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친윤의 지지도 못 받고 있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세훈도 간보다가 지금 망한 케이스입니다. 나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대선 후보를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와봤자 의미가 없는 지금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오늘 권성동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4명입니다. 이 4명 중에 1명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보수층이 아닌 지지를 받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 여기서는 2등을 나왔는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위주로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수라고 했고 여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김문수가 33, 한동훈이 25, 홍준표가 1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을 합치면 요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김문수는 42, 한동훈은 37, 홍준표가 29, 안철수가 9입니다. 안철수는 한때 대통령직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했던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몰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차 컷오프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에는 진출을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는. 홍준표는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김문수는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3파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나올지는. 자, MBC가 양자 대결도 질문을 했는데 양자 대결도 보면 이재명, 김문수 50대 32, 안철수 48대 26, 오세훈은 의미 없죠. 유승민 47대 23, 한동훈 49대 27, 이재명 대 홍준표는 49대 31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음이 18에서 29까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없음은 없죠. 투표장에 간 사람은 어떤 후보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만 갈라서 일로 보내도 이재명 대표가 거의 60% 가까운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반반씩 갈라보면 6대 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양자 대결을 펼쳐서 60대 40,
2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압승입니다. 대선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난번 선거 때 0.76%포인트 이겨놓고 대한민국을 다 접수한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189석의 지지를 받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60%의 득표율로 2위 후보와 20%포인트 차이로 이기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한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가져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과 강력한 행정, 입법 권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나 헌정 수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변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지만 그 반대 세력, 내란 세력, 수구 세력, 매국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포스럽죠. 막 오줌을 지릴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권력을 한 손에 쥔 대통령은 여지껏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행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권력, 민주적 정당성, 정통성, 거기다 실행력. 야, 이거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안심하면 안 되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고 더 많은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니까 난 투표장에 안 갈 거야. 이런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더 압도적으로. 지금 보면 내란 세력 심판과 거대 야당 독주 심판이라는 이걸 봐도 지금 현재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것도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경우의 수에도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풀려나갖고 설치고 있는데 윤석열 지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한남대교 전 차선을 통제하고 마치 해외 순방 가듯이 퍼레이드 하듯이 한남대교를 지나갔던 윤석열이 이 기분은 좋았으니까 이렇게 웃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제 재판정에서도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표가 떨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9일 뒤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윤석열 일당의 철퇴가 내려질 겁니다. 지금은 웃고 이러고 다니고 있죠. 지금은 윤석열이 임명해 놓은 자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일 뒤면 이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실 겁니다. 지금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중도층에서 66%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수층에서만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는 의견이 39%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표가 떨어집니다. 지금 재판정에 나올 때 이럴 때만 지금 멀쩡한 모습이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를 돌아다닐 때 이럴 때 보면 그냥 동네 건달이잖아요. 그냥 모습이. 직위원이 왜 윤석열에 대한 재판 비공개를 결정했느냐 이 부분도 정말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윤석열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순간 윤석열은 그냥 피의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고 이 이미지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거든요. 그걸 지금 보호해 주려고 지금 직위원이 저러고 있는데 직위원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마지막 소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명에 대한 언급을 두고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고 선긋기를 했다 이런 해석이 어제 나왔는데 한덕수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트럼프발 상호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 돌입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선긋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한덕수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입니까? 대통령 권한쟁은 소극적 권한행사,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한덕수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와 선긋기를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간을 세게 보고 있고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한덕수가 본인이 국무총리도 2번 하고 지금 30년 동안 고관대작으로서 삶을 살아왔고 선출직 빼고는 한덕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후 벼슬아치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완전히 대통령 깜이고 사실상 대통령이 반쯤 됐다라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한덕수가 이렇게 정신 나간 언행을 일삼을 리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 사퇴 시한이 아직 18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덕수는 최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덕수는 지금 지지율을 보고 있는데 한덕수 지지율이 빠지면 한덕수는 이 마지막 소임을 공정한 대선 관리라고 말을 바꿀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마지막 소임은 대통령 출마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올 겁니다. 한덕수는 그런 인간으로 보이고요. 지금 뒤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시나리오를 짜고 지금 권성동이 거기서 조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덕수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한덕수가 나올 확률이 안 나올 확률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지금 트럼프가 자기하고 통화한 뒤에 관세를 유예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한덕수가 자기가 대통령급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한덕수랑 통화했다고 해서 관세를 유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엄청난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내는 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권성동이 오늘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덕수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 안 한다고 했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니까 출마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권영세 등등, 거기다 윤상현 껴갖고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텐데, 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덕수를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해서 한덕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막판에 5월 3일 날 한덕수가 5월 3일 직전에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러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가서 거기 붙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 등록까지 한 다음에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권성동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안 나온다고 했지 무소속 출마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여전히 간을 계속 보고 있고 사실상 방향성은 한덕수가 출마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건은 한덕수의 지지율이 김문수나 이런 지지율에서 혹은 중도층에 지금 모름무응답이 아까 MBC 조사에서 한 17%, 지금 약 20%가량 있는데 이런 표심이 한덕수 쪽으로 조금 온다. 그래 한덕수가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다. 이러면 한덕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를 주저앉히려면 한덕수 지지율이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덕수가 지금 벌써 보수 진영에서 수구 진영에서 뭐 2위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조사도 있고 하니까 한덕수의 가슴이 지금 얼마나 한껏 부풀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역사 한국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막강한 민주적 정통성과 정당성과 입법 행정 권력을 쥔 대통령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를 버릴 리가 없죠. 한덕수가 안 나오는 거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율이 쪼그라든다. 그러면 못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한덕수 와이프, 한덕수 부인이 점을 봐서 한덕수가 출마하면은 급사한다. 이런 점괘가 나오면 안 나오겠죠. 이미 한덕수 부인은 점을 아마 계속 보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노라님, 한덕수 부인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왔다 라고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점을 봤더니 한덕수가 무슨 골룡포를 입고 있다, 뭐 이런 봉황이 날아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개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말이 지금까지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와 한덕수 부인과 한덕수의 관계는 평행입니다.
둘 다 자식도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자식이 없지만 한덕수 부부도 자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단추님, 국민의힘에 인물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너무 없으니 한덕수가.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헌법을 존중하고 삼권 분립을 인정하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은 현재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유승민밖에 안 보입니다. 유승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똑같이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 유승민의 한계도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보수에서는 영원히 탈락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의 말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두고 있고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는 유승민이 제일 나은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적 탄압, 사법살인에 대해서 그거를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킹콩된 땅콩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자, 노라님 말씀처럼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고 이낙연도 끌어들이고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김부겸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은 거기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낙연은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민주당에 와서 국무총리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자꾸 참 회의가 듭니다.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뽑고 노영민, 임종석 비서실장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양정철을 최측근으로 두고 KBS 사장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참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자, 한동훈은 한덕수만 아니면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하고 한덕수를 견제하고 있는데 테마주 주가 조작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관심이 없는 한덕수 차출론.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한동훈 지금 수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검언 유착 의혹부터 시작해서 고발 사주 의혹, 딸 특혜 의혹,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살려고 지금 나온 건데 저는 한동훈이 여전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3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좀 아니잖아요. 김문수는 지금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검증이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레이스가 진행되면 김문수는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미 총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김문수는. 자, 김어매님, 한덕수가 전라도 출신이라 유리하다고 생각?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안동 출신인데 경상북도에서 찍어줍니까?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호남 출신이 한덕수를 호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본인이 DJ 정권 이전까지는 호남이라는 걸 감추고 살다가 DJ 정권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전주 출신인 걸 아느냐 하면서 자기의 본적을 바꾸고 했던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적 인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에서 지지해 줄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지분이 세니까 이낙연을 낙점했을 거라고. 그거는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홀대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총선에서도 그래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석권하다시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낙연을 임명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낙연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을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경선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 이기겠다는 전략은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탄 친윤밖에 없습니다. 유승민도 나갔고 오세훈도 나갔고 그나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됐고 윤석열 탄핵 반대 그리고 내란 동조하는 사람들만 소복하게 남아서 지금 경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당대회 하냐는 소리를 듣는 거죠.